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입니다. 정말이지 답답하고 수명이 깎이는 느낌에 어디 말해봤자 제 살 깎아먹기에 말할 곳도 마땅히 없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씁니다. 현명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씁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남편은 30대 초반, 아내는 20대 중후반으로 결혼한 지 1년 안 된 신혼입니다. 연애 중 아기가 생겨 결혼하였고 연애 기간은 길지 않고 현재 남편 외벌이, 아내는 전업에 아기는 50일 미만 신생아입니다. 조리원 3주 있다가 퇴소하였고 조리원 기간 내내 남편은 조리원에서 먹고 자며 출퇴근하였고 현재는 산후도우미 이모 와서 도와주시는 중입니다. 평소 집안일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아침은 먹지 않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분리수거 및 음스 담당,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아내는 집안 청소, 빨래 및 정리정돈을 합니다. 아내가 힘들거나 지저분하여 하기 싫다 하는 집안일은 전적으로 남편이 분담 중이며 내가 몸 더 한번 움직이면 된다는 마인드에 부부 사이에 이 정도 배려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생각하여 큰 불만은 없습니다. 남편은 정리정돈에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더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입었던 옷 소파에 걸쳐두기, 컴퓨터 의자에 옷 겹쳐놓기, 마스크 아무데나 놔두기 같은 정리정돈이 미흡 등이 취약합니다. 각자 성격 관련입니다. 조금 주관적입니다. 남편은 돈 관리 및 살림 담당이며 평소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여 부부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서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마인드이며 아내에게 내 남편은 화를 잘 안 내서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란 평가를 주로 듣습니다. 아내는 제가 볼 때는 마인드는 비슷하지만 하나에 꽂히면 짜증을 너무 쉽게 내고 화가 많고 말이 직설적입니다. 본인이 화가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였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갖고 싶은 것도 거의 가져야 하는 무력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육아 관련입니다. 남편은 퇴근 후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가 있으면 버리고 옵니다. 그 후에 아기가 보통 12시에 잠드는데 그때까지 대부분 아기를 케어합니다. 주말 새벽 수유와 주말 오전 오후에도 아내 배려해서 낮잠 자며 쉬라고 하고 대부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안일을 다 끝내고 저녁 시간 8시쯤에 한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러 가거나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식사 준비 및 집안일 하는 동안 아기를 케어하고 남편이 잠들고 나면 새벽 수유를 대부분 하고 주말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아기 케어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은 딱히 없고 TV 시청이 주입니다. 남편이 할 일을 다 하면 개인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편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금까지 새벽 수유를 도맡아 해왔던 아내가 새벽 수유를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10번 중 두세 번은 새벽 3, 4시쯤에 일어나서 한 번씩 수유하거나 아내가 분유를 타오라고 하면 타오곤 했습니다. 2주간 새벽에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출근하는 입장이고 아내가 전업으로 아기를 케어하는 입장이면 새벽 수유는 좋게 말해서 배려이며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일 새벽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아내가 도맡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유세를 부린 적도 없으며 낮과 새벽에 고생하는 거 아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까지 최대한 집안일이며 육아를 도맡아 하려고 하고 출근을 안 하는 주말 새벽에는 같이 하기는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아기를 케어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입장은 같이 육아하는 건데 평일엔 왜 자기만 새벽 수유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새벽 수유를 하고 있을 때 자는 남편 모습이 꼴보기 싫고
본인도 쪽잠 자기 싫고 다음날 되면 너무 피곤하고 아기가 잘 때 쉴 수 있다 해도 쉬는 게 아니며 직장 다니는 것만큼 육아도 힘들다고 평일에 한 번씩은 자기도 안 깨고 푹 자고 싶다고 남편에게 하루쯤은 새벽 내내 아기를 보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서로 한 번씩 하루씩 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내 입장도 이해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아내 덕분에 잠 충분히 자고 출근한다고 항상 고맙다고 말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말들은 필요 없고 행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주말 포함해서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통하고 벽 보고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를 보기가 힘들면 1시간 거리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평일에 아기를 봐주신다고 와이프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서로 맞벌이를 하고 주말마다 아기를 데려가도 된다고 하셔서 아내에게 새벽에 아기를 보기 힘들면 맞벌이하고 다시 일을 하라 했더니 아기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고 또 그거는 싫다고 합니다. 일하는 것도 싫다, 피곤하게 아기 보기도 싫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평일에 출근하는 남편이 새벽 수유까지 도맡아서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업이고 아내가 일을 한다면 저는 기꺼이 아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근할 수 있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제가 일을 그만두는 쪽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이기도 하고 화내서 서로 서먹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굳이 싫은 소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격도 그런데 연애 기간이 짧고 혼전 임신이라 임산부인 아내에게 또 출산하고 몸조리도 하며 고생하는 아내에게 아이 태교에 안 좋을라 산후우울증이 올세라 항상 져주는 입장에 시키는 것 다 해주며 화 한 번 낼 수조차 없었고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남편만의 생각이고 아내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이 정도면 충분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만큼 하는 사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인지 대충 속뜻을 유추해보자면 우선은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이만큼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으니 직접 겪어보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내가 피곤하고 힘듦에 공감을 해달라.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남편이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를 볼 테니 오늘은 푹 자라고 말해주거나 혹은 아기가 울어서 깨면 스스로 분유도 타고 시키지 않아도 좀 알아서 해봐라 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앞으로는 더 고생해야 하고 힘들 텐데 너무 바로 앞에 고통만 보고 멀리 못 보는 근세안적 사고방식인 것 같고 본인이 피곤하면 상대방은 더 피곤하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내가 직설적인 말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짜고짜 집에 오자마자 오늘 아기 좀 봐라고 말하는 것도 명령조의 통보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당신이 새벽에 아기 다 봐 이러면 제가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출근은 어떻게 해? 라고 합니다. 그럼 아내는 짜증나게 하지 말고 보라면 봐. 내가 혼자 이번 주 다 봤잖아. 짜증나게 하네 정말. 이런 식입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피곤하겠죠. 알아요. 저도 압니다. 새벽부터 쌓인 피로에 집에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그럼 남편은 밖에서 놀다 오나요? 자기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저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배우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말이죠. 말을 해도 요 며칠 내가 애 보느라 피로가 쌓여서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당신이 봐줄 수 있어? 라던지 오늘은 피곤하니 새벽 타임에 한 번 정도는 깨우면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어느 남편이 눈 감고 귀 닫고 싫다고 할까요? 저렇게 예쁘게 말해주면 알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 둘이 대화에서는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의 현실 답변을 기다립니다. 추가. 우선은 공감도 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욕먹이게 하려던 건 아니었고 저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이었는데 막상 아내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을 직접 보게 되니 남편으로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내는 한 번씩 욱하는 성격을 빼면 평소에는 코드도 잘 맞고 애교도 많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내랑 대화를 해보기 위해 다음날 연차를 내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은 본문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희생해야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직면하여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주는 부분은 정말 고맙고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힘든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아내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 스스로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는 있지만 남편이 아내가 시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내를 생각하고 걱정이 된다면 다음날 고맙다 말 한마디보다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자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항상 보면 저는 아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입장이었고 아내가 아기 옆에서 같이 자다 보니 제가 자다가 한 번씩 깨서 보면 항상 아내가 먼저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호구다, 고구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착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지만 상대방이 배려하고 있는 부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잖아요. 한번 평생의 부부의 연을 맺었고 가족이 되었으니 어디까지나 좋은 마음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는 배우자가 힘들다고 하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쓸 당시에는 공격적인 말투와 대화 방식으로 인해 이미 멘탈이 많이 흔들렸던 상태였고 사회 통념상 100명 중 90명 이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 기본적인 저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써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원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아내가 칼에 손가락이 베었다 하면 괜찮아 혹은 다음부터 조심해 라는 말보다는 연고와 밴드를 사다 주는 모습을 원한다네요.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센스 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이성과 여자들의 감성 그 사이의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아내와는 서로 생각을 대화로 충분히 주고받았으며 각자 입장도 이해하며 원만하게 대화를 종료하고 서로 사과도 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 20년 좌우명이 맑은 날만이 계속되었다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었을 것이다 입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맞닥뜨린 흐린 날도 버텨내야 하는 제가 선택한 길이라 생각하고 이번 사건도 앞으로 마주할 일들에 비하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라는 생각으로 언젠간 해뜰 날을 바라보며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아내와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자기 일처럼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육아를 하는 이 세상 엄마 아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와 글쓰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시댁이 너무 불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 동안 가슴이 너무 답답하달까요. 신랑은 제가 민감해졌다고 예민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이면 그냥 넘어갈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아기 낳고 시부모님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임신했는데 1년 동안까지는 한두 달에 한 번 뵙고 저희 생활에 전혀 터치를 안 하셨었는데 아기 낳고 갑자기 집에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신랑도 저도 연락 좀 하고 와달라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다가 최근 어떤 사건 하나로 그 이후는 잠잠해졌습니다. 그 사건은 조금 더 적고 아래에 적을게요. 두 번째, 아기 100일 때 집에 초대해서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고 100일 잔치 간단히 했었어요. 월남쌈을 준비했는데 사실 요리랄 것도 없지만 야채 손질해서 내놓고 떠먹을 국거리 하나는 만들고 보기 좋게는 플레이팅해서 차려놨는데 본인들 입맛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애 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건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맛이 어떻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밥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셨어요. 사실 시댁이 진밥 싫어하거든요. 근데 양 많은 밥을 처음 해봐서 진밥이 됐는데 밥을 왜 이렇게 질게 먹냐고 시아버지가 푸념 몇 마디 하더니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애는 울어서 정신없고 그러다가 식사 자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세 번째, 주말에 간다고 얘기해 놓으면 아침부터 전화 와서 몇 시에 오냐고 지금 당장 오라고 합니다. 시댁이랑 20분 거리거든요. 애 이유식도 아침에 만들었다 오후에 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자꾸 빨리 와라 와서 같이 밥 먹어라 재촉해요. 네 번째, 저희 집에서 가끔 밥 해 먹고 치우거나 시댁에서 과일 깎아 먹고 치우거나 할 때 시어머니는 저 잘 안 시키려고 후다닥 치워버리시거나 치워주는 거 도와주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이러고 화내고 휙 데리고 나가버려요. 자주는 아니고 여지껏 두세 번 그랬네요. 다섯 번째, 시아버지 생신 때 집에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아침에 짐 챙겨서 갈 거 준비하다 아이가 잠들어 버렸어요. 전날 새벽에 응급실 갔을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재우고 30분 정도 늦는다 얘기를 했는데 시엄마 노발대발 화내시면서 밥 차려놓은 거 와서 먹는 것도 그렇게 힘드냐고 오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리네요. 짐 챙겨서 애 데리고 갔지만 이미 두 분 식사 다 하고 치워놓은 상태였어요. 화가 덜 풀린 시아빠는 신랑에게 애 아파서 늦는다는 걸 진작 얘기했으면 이해할 텐데 왜 말을 안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너 때문이라고 신랑 탓을 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신랑도 자기 입장 얘기하고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고함 지르고 결국엔 애 데리고 신랑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 모든 상황은 시아버지 케이크랑 꽃 픽업해다 오려고 늦게 출발한 제가 없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결국엔 제가 참고 신랑 달래고 시부모 달래고 해서 같이 식사하고 그날은 좋게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저에게도 응어리져서 이 일 이후로 보기가 너무 껄끄러워지고 부담스럽고 싫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아기 100일 좀 전 때 저희 집이 이사하게 되었어요. 애가 너무 어리고 집 정리가 안 돼서 3일간 시댁에 머물게 되었는데 첫날 시어머니가 둘이 밥 먹는데 밥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대충 먹자고 해도 바깥 가서는 밥으로 대접받아야 된다고 차려준 거라고 하셨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김밥 하나로 한 끼 대충 때우고 해놨던 반찬 데워서 먹고 국거리 같은 거 하시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밥 준비할 때마다 늘 옆에 가서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할까요? 물어보고 어머님은 늘 할 거 없다 하시고 본인이 요리 다 하시면 저는 그냥 수저놓고 밑반찬 깔아놓고 밥 먹으면 설거지하고 하는데도 점점 밥 준비하시는데 귀찮고 짜증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옆에서 말동무하고 아기 얘기하고 그러면 기분 좋을 땐 같이 얘기하면서 이날은 말수도 없고 밥하다 한숨 쉬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집 입주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먼지가 많이 날린다 얘기를 들었고, 시아버지도 아기가 어려서 걱정돼서 하루 더 있다 가라 하시고, 그날 신랑이 하루치 더 있을 아기 짐 가져왔는데 같이 정리하다가 저희 집 건조기를 새로 드리게 되어서 집 가서 빨래하는 것도 재밌겠다 하는데 시엄마 옆에서 그래, 니네 집 가서 얼른 빨래나 실컷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저녁밥 차리는데 표정은 굳어서 말 걸어도 대꾸도 거의 없고, 오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눈치 보이고 답답해서 저도 신랑이랑 그냥 집에 가자 해서 가는데, 짐 챙겨주시는데 종이 쇼핑백에 그냥 구깃구깃 막 쑤셔 넣은 정리도 안 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애기 짐이랑 저희 짐 후다닥 담아가지고 건네주시면서 얼른 가라는 식으로 배웅해주려고 이미 문 앞까지 와 계시고, 저녁 식사거리 먹고 같이 치우고 있는데 됐고 가서 네 짐이나 얼른 싸 라고 하네요. 사실 최근 이 두 사건 때문에 정내미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갈 때마다 눈치 보이고 어떤 날은 어머님이 기분 좋게 밥하시면 어떤 날은 하기 싫어서 말 걸어도 대꾸도 없어요. 그동안 시댁에 한 달에 3번에서 4번은 갔고, 갈 때마다 어머님이 밥 차려주시고 아기는 시아버지가 워낙 이뻐해서 다 봐주시고 몸은 편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저에게 눈치 주는 말들, 너네 이거 엄마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차렸는지 아냐. 맛있게 먹어라. 주로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음식도 같이 하려고 옆에서 도와주고 하려 해도 맨날 할 거 없다고 하면서 어느 날은 기분 좋게 하고 어느 날은 마지못해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고, 사다 먹는 음식은 싫어하시고, 자주 안 찾아뵈려니 2주에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늘 아기 이유식 먹이고 간식 먹이는 걸로 실랑이 하고, 간식 입에 대면 밥 안 먹는 애라 주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몰래 입에 넣어버려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조금 안정적이고 편할까 생각하는 저로서는 아싸리 가끔 볼 거면 한 달에 한 번만 보던가, 밥하는 게 힘든 거면 좋았다 싫었다 하지 말고 깔끔하게 밥 해주시고 설거지는 저한테 맡기던가, 아니면 기분 좋게 이거 하는 거 도와달라 하면 그냥 웃으면서 같이 준비하고 할 텐데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잘해주시는 점을 생각해보자면 밥 안 시키고 오면 고생 안 하게는 하려 하고 과일이나 음식거리 이것저것 싸주시고, 반찬은 한 달에 2~3개 정도 싸주시고 애기 잘 봐주시고 애 앞으로도 금전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시댁이 원하는 건 그냥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 이거일까요? 배부른 소리인 건 알지만 그냥 이렇게 행동으로 말로 상처가 될 때에는 그걸 저도 표현을 못하고 털어내질 못하니까 이게 쌓여서 점점 그냥 받을 것도 받지 말고 나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는 친정 식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도움받거나 털어놓을 때는 없어요. 추가, 댓글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지껏 챙겼던 거를 안 썼는데 요리를 잘 못하긴 해요. 반찬을 맛깔나게 하진 않고 레시피 보고 어영부영 따라하는 정도인데, 애기 낳기 전에 시엄마가 여행 가면 혼자 드실 시아빠 생각해서 한두 번씩 싸다 드리기도 했고, 시엄마는 사실 가정주부고 청소는 아줌마 두고 사시는 분이라 음식은 알아서 잘 해드시겠지라고 생각했고, 대신 화장품이라든지 그릇이나 반찬통 좋은 거 생기면 사다 드리고, 시아빠는 시엄마 놀러가서 혼자 계신다 할 때 자주 식사했었어요. 아기 낳기 전부터 제가 먼저 오시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생각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여지껏 최선을 다해왔네요. 아마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음식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인지 서운하다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냥 자주 안 보는 게 답이겠어요. 3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3월에 성격 차이로 다투다가 결혼 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이혼 요구는 그간 수시로 있었는데 저도 동의하며 3월부터 별거했어요. 남편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애는 낳지 않겠다. 두 번째, 생활비는 주거비용 공과금 제외 80만 원 주겠다. 쓸데없는 것 사지 말고 음식 제외 하나하나 허락 맡아라. 미니멀 라이프가 내 취향이다. 맞춰라. 세 번째, 혼전 계약서에 각자를 부양할 책임이 없다고 공증받자. 이혼 시에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공증받자. 네 번째, 전 여친도 친구니까 만나도 된다. 저의 불만은 첫 번째, 혼전에 아이를 가지겠다고 했었는데 이제와 바꾸면 어쩌냐. 엄마로서 살고 싶은 내 꿈을 짓밟았다. 두 번째, 나는 용돈 겸 식비로 자취할 때도 100만 원을 혼자 썼는데 어떻게 2인 생활비로 가능하냐. 날 고난의 행군을 시키느냐. 세 번째, 나는 사고 싶은 건 사야 한다. 그리고 물어보고 사고 싶지 않다. 이건 절대 고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미니 튀김기, 알로에, 반창통 등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 어떤 여자길래 그러냐. 15년 지났고 남친도 있다길래 만나본 여자랑 셋이 만나고 쓴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의 게임 중독 분노 조절 장애로 힘들었어요. 자잘한 건 쓰지도 않겠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압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이에요. 남편의 이혼 요구가 3월부터였고 저도 감당 못해서 동의했고요. 앞서 말했던 부양 책임 없으며 이혼 시 위자료 없고 각자 돈은 각자 돈이라는 공증을 요구해서 2주 전에 사인해줬고요. 이혼은 내년 초에 하기로 합의했어요. 남편이 영주권자라서 결혼기간만 3년을 채웠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가치관이 안 맞다고 각자의 상담사가 대놓고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몇 명을 만나보았지만 별로 잘 안 된 것 같고요. 남일처럼 느껴져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저도 만난 남자가 있는데 아직 감정이 확실치 않아서 저는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스스로 여자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지만 키 크고 잘생기고 석사 따고 갓 취직하여 월급이 귀여운 남자를 만났어요. 저는 아기 낳으면 집에서 돌볼 건데 너무 적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저축한 돈을 써야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기를 가지고 결혼하여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이 사람 감정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감정 드러내는 게 어색하대요. 화가 나도 사랑해도 질투나도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안정된 사람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를 덜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물어보면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2주 전에 그 사람 혼자 시댁 갔을 때 시댁 식구에 저를 만난다고 했고 다음 달엔 예비 시댁에 데리고 간대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식당, 장 보면 계산은 꼭 자기가 해요. 근데 오늘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이 택배 찾으러 와도 되느냐고 물어보길래 오라고 했는데 나쁜 뉴스가 있대요. 뇌랑 식도에 암이 2개가 발견되어서 다음 주에 뇌 절개해서 검사 같은 걸 한대요. 코랑 눈이 시뻘개져서 울길래 안아주니까 저한테 통곡하더라고요. 너랑 함께 살고 싶은데 결혼 약속 지키고 싶은데 너만 변하면 되는데 너가 절대 안 고친다고 해서 매일 마음이 아프대요. 저는 지독하다. 어떻게 암에 걸려서도 잘못했다 붙잡지 않고 나만 변해주길 바라는 건가. 그것도 애 문제를. 당신이 원하는 여자는 아마도 인형뿐일 거야. 사치도 쇼핑도 잔소리도 임신도 하지 않으니까 더 정떨어진다 싶어서 정신 차리고. 마음은 안 되었지만 이미 우린 다 끝났고 집키 달라고 했고 집키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남자친구 집에 와 있어요. 월세 신혼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숨막혀서요. 우울증도 너무 세게 와서 데려가 달라고 하니 밤 9시에 금방 데리러 오네요. 남친도 이혼 중인 거 다 알고 만나는 거고요.
저도 이제 행동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오픈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남편이 현재 시부모님 댁에 있고 지금 집은 연세를 낸 상태예요. 위자료 대신 집을 계속 살게 해줬는데 남편이 현금으로 위자료를 주면 지금 남친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현 남친이 경제적으로 팍팍 벌면 좋겠지만 엄청 빠듯할 거고 전 남편은 고소득자거든요. 저축액도 억이 넘어요. 남편의 귀책으로 시간을 낭비하여 나이도 있어서 내년엔 고위험 산모군이라 억울하여 1,000만 원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으로 현 남친은 서둘러서 애부터 가지고 내년에 혼인신고에도 상관없어서 잘 맞는 상태입니다. 딩크주의나 시간 가짜는 타입이면 안 만났을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화도 잘 안 내서 좋아요. 더 시간 들여서 성품에 경제력까지 갖춘 남자 찾으면 너무 욕심 같아서 운명이니 받아들이자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저의 고민은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덜 상처받을까? 서로 좋게 잘 정리되는 게 가능할까? 내가 너무한가? 이혼당하면서 너무 순진하게 한 건가? 가해자도 암 걸리면 피해자가 되는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추가. 남편과 남친 모두 영주권자라 비자 영주권 문제는 저한테만 있어요. 남친 설명을 하자면 오래된 전 여자친구하고 올 초에 남친이 직장 잡으면서 이 나라로 같이 이사 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애 낳고 몇 년 뒤에 직장 다니면 된다고 자기가 벌 거라고 했는데 여자가 이민이 싫어 헤어지자고 해서 엄청 힘들어하고 세상과 단절하는 생각할 정도로 아파서 남친은 다음에 여자 만나면 결혼할 여자랑 만나려고 작심하고 있어 왔어요. 소득에 대한 불만은 현재 없어요. 착실하게 지금 일 시작한 청년이에요. 매일 6시 반에 일어나서 하품하며 출근하고 3시 반에 퇴근해서 요리하고 챙겨줘요. 정 답답하면 한국에 둘이 들어가도 되고요. 한국은 뭐라든지 기본급 250 이상일 거고 저도 돈 벌면 되니까요. 그러나 양육 환경이 나쁘죠. 반면 남편은 10년 넘게 같은 업종에서 일해서 지금 고소득이고요. 이 나라는 유책 배우자 개념이 없고 결론으로만 따져요. 그래서 살 거냐 말 거냐 위자료도 없고요. 대신 의무 별거 기간이 1년이 있어요. 이 기간에는 무조건 경제력 있는 상대가 지원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혼하려면 한국에 들어가던가 대사관 통해서 해야 하는데 영주권 심사에 불리해지죠. 고생해서 언어 능력 시험도 다 땄는데요. 이제 와서 남친 시민권에 저를 묶어도 되지만 굳이 지금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 또 5년을 기다려야 해요.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고 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를 서두를까요? 이혼을 서두르면 제 손해고 애를 미루면 그것도 제 손해죠. 유책 개념이 없으므로 별거 중에 제가 애를 가져도 상관없어요. 결혼할 확신이 없는데 멀쩡한 초혼 남친이 뭘 믿고 저런 관계를 지속할까요? 여기 문화는 서류 절차보다 서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해요. 그래서 가능하고 이혼은 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10집에 9은 이혼해요.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없고 요즘 불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돈은 걱정할 거 없을 정도로 모았어요. 한국에서는 평범축에도 못 끼지만 여기서는 큰돈이에요. 세금이 40%인 나라이고 주거비가 높아 저축이 힘든 구조거든요. 남친이 월급이 귀여운 건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고 이 나라 중위값보다는 높아요. 궁핍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남친도 똑똑해요. 남친은 4개 국어하고 저는 3개 국어해요. 복지 보장 잘 된 나라라 한 달 결혼 및 양육수당만 78만 원 추가로 넘게 들어와요. 그럼 월급이 쓸만해집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글 써보는 건 처음인데 너무 화가 나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10월 초에 아들 출산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일하다 육아휴직했고 직업 특성상 1년 6휴하고도 바로 복직 가능하며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녀서 양가의 금전적인 도움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 친정엄마와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엔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임신한 아이 성별이 아들인 걸 알고 난 이후부터 이름은 저희 부부가 짓고 싶어서 이리저리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준은 너무 특이하지 않고 트렌디하지도 않으며 발음이 쉬운 그리고 나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지만 이미지나 행실이 안 좋은 사람 혹은 범죄자 중에 동명이인이 없을 것 그리고 제 주변인 중에도 동명이인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사실 사람 이름의 이미지라는 게 제 주변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 결과 성은 이씨라 무난하고 뒤에 호를 붙이는 이름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을 넣은 이름 하나를 생각했고요. 남편은 듣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며 자기는 생각도 안 해도 되겠다고 했고요. 시부모님도 너네 알아서 해라 괜찮은 것 같다 하셨고요. 친정아버지도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정엄마입니다. 처음에는 이름 짓는데 네 주장만 내세우지 말아라. 이름은 그렇게 막 짓는 거 아니다 라기에 알아서 하겠다. 남편이랑 잘 상의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은 너네들 맘대로 짓는 거 아니다. 사주도 보고 한자도 잘 조합해서 신중하게 짓는 거다 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음만 우리가 짓고 한자는 장명수에 맡기겠다 걱정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패턴만 바꿔서 몇 달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이름에 준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외삼촌 성함이 엄청 고심해서 지은 이름인데 그 한자가 얼마나 좋은 한자인 줄 아냐며 외사촌 오빠도 그래서 아들 이름에 아버지 성함에 쓰인 준을 넣었다면서요. 네가 이름에 호를 넣고 싶은 건 양가 아버지들 때문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에도 시아버지 성함에도 호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준호라고 하라는 겁니다. 준호라는 이름 물론 나쁜 이름 아닙니다. 그렇지만 2PM 준호 말고도 제 동창 중에 준호가 있어서 그닥 좋은 이미지의 친구는 아니라 좀 심드렁했고 무엇보다 이름 막 짓는 거 아니라면서요. 사주 다 맞춰보고 짓는 거라면서요. 좋은 한자라며 제 아기랑 상관없는 외삼촌 성함에 들어간 한자를 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전 호를 아기 이름에 넣은 이유는 그냥 부르기 좋아서일 뿐 양가 아버님 성함에 호가 들어간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본인도 제 이름을 엄마 취향으로 처음에 생각해놨다가 친할머니가 맘대로 지금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서 무려 30년 전에 돈 100만 원 들여서 개명 한 해 만에 난리쳤던 사람이 이렇게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 제 아들이니 제가 알아서 할 거다. 제가 제일 많이 부를 건데 내 마음에 들어야 하지 않겠냐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네가 지은 이름 마음에 든다고 한 게 맞냐? 네가 맨날 네 주장 세우고 기가 세니까 남편이 져주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내가 여러 번 몇 달에 걸쳐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양가 부모님 중에 아무도 안 그러는데 엄마만 그런다. 그리고 우리 부부 대화를 실제로 엄마가 들어봤냐? 엄마야말로 아빠랑 싸울 때 딸 앞에서 아빠 체면 생각 안 하고 막말할 때 많지 않냐? 참고로 엄마 아빠 싸우면 보통 아빠는 가만히 듣는 편이고 엄마는 시가식구 다 끌어들여서 너네 집안이 원래 이렇다는 말을 꼭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따졌더니 그래 안 그러면 다행 이렇게 톡 답장이 와서 일십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화나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매사에 친정엄마랑 좀 부딪힙니다. 제가 보기엔 엄마가 엄마 본인이 싫어하던 옛날 할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술 마시고 취한 여자를 범해서 남자가 잡혔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몸 하나 똑바로 간수 안 하고 다녀서 저런 일 당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뭐 그래요. 성별 싸움 떠나서 술 적당히 마시고 집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엄마 본인도 여자고 딸도 있는 사람이 저런 막말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두 번째로는 이혼한 사촌오빠 부부 얘기를 듣고 그 집안은 대대로 다 이혼한다. 사촌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그렇다. 그 여자 직업도 천하다. 옛날에 그런 직업 가진 여자들은 다 술집 여자나 마찬가지였다. 자기도 딸 가진 엄마면서 그리고 천한 직업 아니셨습니다. 왜 남의 이혼이라는 아픈 주제를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엄마랑 딸이 둘이서 하는 얘기라도요. 세 번째는 버스나 지하철에 계시는 거동 불편하신 80대 이상의 노인들을 보며 늙었으면 집에 박혀있지 저렇게 돌아다닌다. 빨리빨리 떠나야지 너무 오래들 산다. 엄마도 노인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저런 말을 버스에서 큰 소리로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희 엄마 몇십 년 전에 인서울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외삼촌이나 제가 기억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점잖으신 분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곰 같은 스타일이신데 사업 수완이 없어서 엄마가 많이 힘들었긴 했어요. 계속 식당 나가서 일하시고요. 그래서 엄마가 억척스러워지신 걸까요? 저랑 갈등도 갈등인데 저렇게 말하고 다니시다 큰일 나실 것 같고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속으로 생각해도 입 밖으로 좀 내지 말아라. 엄마도 딸 가진 사람이 왜 그러냐. 남의 불행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하고 싸워도 안 바뀝니다. 부끄러워서 어디다가 말도 못하겠어요. 남편한테도 부끄럽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